안녕하세요.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새로 맡게 된 김윤미 간사입니다. 이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역할에 관련해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팀장님이신 임복기 팀장님, 네,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의 친절한 복희 씨, 임복희라고 합니다.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근무한 지 17년, 18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초창기부터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저희 이제 수원에서도 항상 위원님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수원의 친절한 복희 씨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거버넌스 기구인 협의체에서 일을 할 때 친절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별칭을 스스로 지어서 어,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서 위원님들과 잠깐 좀 생각을 해보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이제 위촉이 되셨잖아요. 근데 위촉을 받기 위해서 아마 신청을 하셨을 거고, 그러면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신청하고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했을 때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협의체 위원으로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생각에는 사실은 민간위원으로서도 그렇고 관의 입장으로서도 공공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러니까 연수구협의체 그리고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도 참여하게 된 이유, 그리고 거기에서의 나의 역할을 먼저 한번 마음속에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교육이 끝난 마지막에 그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해라는 제목으로 가장 기본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 그리고 운영 목적, 기능 이런 순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추진 경과를 보면 법적으로 사실은 크게는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됐는데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될 때 가장 큰 지역복지 차원에서 두 양대축이 개정이 됐어요. 하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역의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2005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이 됐는데 양대축이 어쨌든 구성된 상태로 이제 지역에 어쨌든 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2012년에 사회보장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 서비스가 기존에 이제 복지 중심에서 사실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이라는 말들이 이때부터 더 활발하게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사회보장급여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그러니까 복지와 보건 중심이었던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이 사회 서비스의 이 영역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만 있었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이제 더 시민과 밀접한 주민들과 아주 직접적인 읍면동 단위에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구성하게끔 하는 근거가 2015년에 시행되면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버넌스 기구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의 정책, 그리고 지역의 어떤 방향을 같이 만들어내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양대 축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서 큰 틀에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던 것이 읍면동 단위까지 아주 주민과 아주 밀접한 단위까지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촘촘해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버넌스 그리고 민간협력의 구심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책자를 보면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협력의 구심점으로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버넌스 기구이면서 민간협력의 구심점이다. 그래서 연수구
지역사회 보장의 민간협력의 구심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호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부르고 그 하위에는 사회보장급여 시행규칙, 급여법 시행규칙이 있고, 그리고 지자체 단위에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자치법규로 제정이 돼서 다 운영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보장급여법 조항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책임의 소지는 시군구청장이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고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게 하나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단체, 시설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게 또한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법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첫 번째는 법적 근거에서 명시하고 있는 두 역할. 그래서 지역의 연수구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있느냐. 그리고 관계 기관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보는 것들이 첫 번째 기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구성 운영의 목적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고, 그리고 운영 지침에 이 구성 운영 목적이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네 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 구성 목적이다. 운영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딱 보셨을 때도. 그래서 연수구의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첫 번째, 그 운영 목적인 거죠. 그래서 민간의 참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 복지를 구현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게 첫 번째 협의체의 목적입니다. 운영의 목적. 그리고 두 번째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 급여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계망을 구성해서 연수 구민에게, 그러니까 수요자 지역 주민에게 지역 주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의 운영 목적은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그래서 잠재적인 복지자원을 어쨌든 총량을 늘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늘려진 자원의 총량들이 중복과 누락 없이 골고루 공유될 수 있는 그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거. 그게 세 번째 운영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가 동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그래서 동협이체가 아까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되면서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사각지대 발굴하고 자원을 개발 연계하는 것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은 마을 단위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해서 네트워크 조직을 만드는 게 이게 이제 협의체의 운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가 그냥 말로 봤을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연수구의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그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거죠. 협의체를 통해서. 그리고 자원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자원의 총량을 늘리고 그 자원의 총량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조성하는 거. 조성하기 위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마련하는 거. 그게 이제 그런
그 협의체의 운영의 역할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들이 연수구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실제로 이제 직접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지역별로 사실 하고는 있지만, 그거보다 큰 틀에서 지역사회보호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민과 간이 같이 만나서 논의하고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으로 노력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 구축, 기반 마련, 활용 체계 조성, 네트워크 조직, 이렇게 어떤 체계들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다 말씀드리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은 크게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협치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기구거든요. 거버넌스 이꼴 협치인데, 민간과 공공이 책임을 같이 지면서 어, 같이 협치하는 거예요. 근데 지역사회 보장 계획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정책적인 심의 그리고 자문하는 역할들이 협치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연계는 사회보장 기관 등의, 아까 기관, 단체, 법인, 시설 간의 연계 협력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보장 관련 기관 단체들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게 연계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해야 되는 것들이 연수 구민을 위한, 지역 주민을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거. 그래서 협치, 연계, 통합의 세 축의 기능을 가지고 협의체는 운영돼야 된다. 그러면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은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전에 연임을 하면서 계속 활동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고, 신규로 들어오신 또 위원님들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새롭게 구성하면서 분과가 조금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축은 시협의체하고, 그러니까 시군구 협의체, 그러니까 연수구 협의체가 있고,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 이제 협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두 축으로 나눠져 있고, 어, 구협의체, 연수구협의체에는 대표협의체, 그리고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그리고 분과, 여기까지 이제 협의체 조직, 그리고 읍면 15개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이제 연수구에 15개 동이 있고, 동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이 동협의체 위원장님들이 모이는 동위원장 협의체, 이렇게 이제 두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협의체 구조를 얘기할 때 어느 지자체든 상관없이, 그리고 운영 지침에도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수평적인 네트워크, 수평적인 조직 구조,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위계적이고 상하관계처럼 이렇게 쭉 보이지만, 사실은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분과, 그리고 동료협의체가 아주 유기적인 체계로서, 유기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몸이 사실은 머리가 있고, 몸통이, 허리가 있고, 그리고 팔다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각각의 기능들이 있지만, 여기 우리 몸 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어, 몸은 몸대로, 허리는 허리대로, 팔과 다리는 팔과 다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다 중요한 것처럼, 그래야지 다 어, 중요하게 각각의 이제 그 하나의 그 역할, 그 총체적인 유기체로서의 그 역할들을 이제 하는 것처럼,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각각의 구조들이 사실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각각이 소중하지 않은 구성체가 없다. 그래서 각각은 각각의 역할들을 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했을 때 연수구의 그 지역사회 보장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조는 상하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구조.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대표협의체가 심의 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다 가져가지만, 운영의 어떤 방향을 놓고 보면은 유기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연수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동협의체가 15개 동에 237명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아주 촘촘하게 연수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실무분과는 지금 5개의 실무분과가 있어요. 통합복지분과, 지역복지분과, 가족분과,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5개의 분과에 78명의 위원님들이 매 격월로 1회씩 만나면서 또 이렇게 거버넌스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 27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문위원회는 7명, 그리고 대표협의체는 30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지금 매월 1회 회의부터 격월 1회, 분기 1회 각각의 그 운영의 원칙에 따라서 회의를 정례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저희 이제 수원의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 회의 구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의를 정례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분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연수구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매달 아니면은 격월이니까 짝수달 뭐 몇째 주 무슨 요일 몇 시 이런 식으로 회의 체계 자체를 정례화해서 그 날에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일정들을 미리미리 체크해가지고 놓치지 않고 참여하실 수 있게 그래서 회의를 체계화하고 구조화하는 것들이 가장 안정적인 운영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역할은 저희가 이제 그 동협의체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를 나눠가지고 한번 쭉 작성을 해봤는데 동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사각지대 발굴하고 그리고 그 동 안에서의 복지자원을 발굴해서 서비스 연계하는 것들의 역할인데 이 역할을 통해서 결국은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과 그리고 촘촘한 인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거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노력하는 게 이제 주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무 분과는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이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과의 구성은,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료협의체는 거의 법적 사항으로서 이렇게는 기본 세팅인데 이 실무 분과를 몇 개로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사실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끔 구성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구성할 때도 주민과 아주 밀접한 실무자 중심, 그러니까 중간관리자 실무자 중심으로 실무분과 위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실무분과는 지역의 우리 연수구의 특성에 맞게 사실은 충분히 네트워크하고 거버넌스가 필요한 영역의 분과들이 구성돼야 된다. 지금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된 거죠, 연수구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민과 밀접한 실무자라고 명시했을 때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참여해야 된다. 그런 관계자가, 실무자가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운영 안내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실무국가에서는 지역 주민의 욕구를 대변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어떤 지역 안에서 정책이든가 체계가 없다. 그러면 그 체계와 정책들을 논의를 통해서 민과 관이 만나서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이제 신문공과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법적 사항에서 두 축이었잖아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게 한 축, 그다음에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한 축이었는데 이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거는 실무 분과의 가장 특성화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분과를 구성하고요. 그 분과 안에서 네트워크를 하고 그리고 분과 간에도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모든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이 실무 분과에서 이루어진다. 아주 바닥에서 시민들과 아주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연계 협력 강화는 실무 분과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고 강화되기 위한 노력들을 분과 안에서도 위원님들이 우리의 역할이구나라고 인식하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구성을 이렇게 하게끔 명시가 돼 있어요. 지역사회 보장 주체를 포함해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분과나 실무협의체는 다 현장 전문가를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 그 축은 현장성이에요. 현장성이 있는
지역 주민과 밀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성 있는 얘기들이 어쨌든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실무 분과가 아주 현장성 있는 얘기들이 각각의 분과에서 논의돼서 그 논의된 내용들이 실무 협의체에 올라오면 그 실무 협의체에는 실무 분과 간에 역할이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역할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분과와 분과 간에 연계 협력이 더 필요하다 하면 협력을 도모하는 그거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과 간에 그러니까 실무 분과는 사실은 내가 속한 그 분과 안에서의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실무협의체는 이 5개의 분과를 아울러 가지고 횡적으로 아주 폭넓게 네트워크하면서 역할을 더 협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을 실무협의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 실무분과에서 논의해서 대표협의체에 올라가는 그 안건들을 실무협의체에서 검토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정책화 시켜내거나 아니면은 압축적으로 더 논의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정리하거나 이런 역할들도 사실은 실무협의체에서 해야 되는 역할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는 최종적인 저희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심의자문 의결하는 기구인데 대표협의체 구성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사회보장 전 영역의 대표가 참여하게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수구에 지역의 사회보장에 총 이제 망라해서 전 영역의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전 영역의 대표가 참여한 만큼 그런 영역들이 모여서 연수구의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그런 논의들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조사 및 지표,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추진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의 최종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동료비체는 정말 지역 주민과 아주 밀접한 그 역할들을 하고 그래서 인적 안전망으로서 역할하고 지역복지 공동체를 조성하는 거, 실무 분과는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로서 지역에서 필요한 체계라든가 주민의 욕구들을 논의하고 협력적으로 그것들을 다시 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실무협의체는 실무분과에서 논의했던 것들이 그리고 필요하다면 동료협의체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행정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계되고 더 협력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거. 그리고 그게 마지막에 대표협의체에서는 정책화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정책으로 이제 힘있게 발현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조금 더 어, 여러 단위의 대표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힘을 실어주는 역할들을 대표협의체에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크게 이제 두 축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지금 현재 2023년도부터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제5기예요.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이제 저희가 수립을 이미 작년에 마쳤는데 그 계획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지역에서 결국은 수립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이 계획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의 목적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 참여와 민간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만드는 4개년 계획이에요. 여기서 다 이렇게 진하게 했는데 주민 참여와 민간 협력을 통해서 수립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그리고 4년 단위의 중기 계획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복지 수요와 자원, 자체 사회보장 사업을 포괄하는 중기 기본 계획이다. 그래서 복지 수요와 자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회보장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서 이 분석한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수립하는 중기의 4개년이니까 장기는 아니니까 중기의 기본적인 계획이다. 그러니까 지자체 연수구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한 중기의 기본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그 수립 매뉴얼에 보면 이 다른 말들은 사실은 이전에 4기까지의 계획에서도 계속 이제 반복됐던 말들이고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이게 이제 눈에 딱 들어왔었어요. 작년에 이제 수립 매뉴얼을 보면서 4년간의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정책, 다른 사실은 그 관련된 장애인 중기계획, 노인 중기계획, 여성 중기계획들이 다 있잖아요. 각각의 단위에 분야별 중기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중기계획들과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차별성은 뭐냐? 지역사회 보장과 관련된 정책들의 이정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 관련한 그런 정책들의 방향을, 그러니까 이정표라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어디로 가야 되지? 헷갈릴 때, 이정표 딱 눈앞에 딱 나타나면 그 이정표를 따라서 그냥 길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방향을 결국 제시한다는 거거든요. 이정표의 역할은.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가장 지금 음, 역할 중에 하나다. 목적 중에 하나다. 지역사회 보장 관련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우리 그 연수구, 5기 연수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내 복지의 수요 및 자원 분석, 사회보장 수준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건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와 공급을 객관적으로 어쨌든 근거 중심, 그러니까 분석을 통해서 근거 중심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것들이 수요하고 복지 수요하고 자원이 분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부장의 현 이제 수준과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발전할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게 그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수립의 이제 목적인 거죠. 여기에서 사회부장 기본 계획이 이제 중앙 단위에서 사실 사회부장 기본 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고 그게 법적으로도 사회부장 중앙 단위 사회부장 기본 계획하고 그리고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 연수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 그리고 지금 인천광역시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또 있어요. 그게 다 이렇게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연계성을 가지라는 건 아니고 정책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 지역의 정책은 광역 단위 그리고 중앙 단위하고 같이 연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연계성이 어떤 부분에서 연계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만의 차별성을 가지는지도 같이 검토하면서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4년 단위의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또 수립하고 그것들을 점검하는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만큼 사실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태생부터 사실은 민간 협력과 주민 참여를 아주 강조한 계획이에요. 다른 여타의 계획보다도 그 두 축을 강조를 했고 수요 공급 분석이야 사실 다른 계획들도 다 중요하게 여긴 거죠.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주민 참여와 민간 협력은 1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아주 강조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 민간 협력과 주민 참여가 강조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또 같이 모니터링도 하고 그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내용도 법에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회보장급여법,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1번은 지역사회 보장 수요의 측정 및 목표 및 추진 전략. 그래서 수요의 측정이라는 거 아까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해서 그 측정했던 내용들과 그리고 목표라고 하면은 연수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나아갈 방향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전에 해당되는데 어, 잠시만요. 아, 지금 잠깐 끊을까요? 조금 있다가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이게 제가 우리도 끊겼나? 이 시간이 다 됐다고 아까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뭐지? 저희 기록 중으로 계속 뜨고 있어요. 아, 그래요? 괜찮은 네. 건가요? 그러면 그냥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끊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 처음부터 할게요. 이 부분부터. 네. 이거 편집 가능하죠? 네. 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내용
부분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그 약칭 사회보장 급여법 제3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로 쭉 나와 있고요. 1번이 지역사회 보장 수요의 측정 및 목표 및 추진 전략인데, 수요의 측정은 시행착오 분석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지금 필요가 있는지가 이제 명시가 되고, 그리고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이 목표라고 하면은 지역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방향, 큰 방향성, 우리가 목표로 지향하는 바. 그래서 여기는 목표지만 사실 이제 비전 성격이 강하다 말씀드릴 수 있었겠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럼 추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예요. 지표의 설정 및 목표인데, 이 지역사회 보장 지표가 사실은 지역사회 보장 지표가 지금 이제 마련된 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마련돼가지고 되고는 있지만, 그때 이제 마련될 당시에 200개 조금 넘게 209개인가로 구성이 됐었고, 그 부분들이 근데 이제 데이터 취합 자체는 한 90여 개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지표라고 하는 거는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보장 지표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표가 예를 90개에서 100개 사이라고 봤을 때 그런 지표들 더하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이 목표를 결국은 측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방향을 어, 가고자 하는 설정된 그 목표를 그리고 그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들을 지역 안에서도 결국은 사회보장 통계하고 지역사회보장 지표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해서 데이터를 취합해서 내려보내는 90개에서 100개의 지표 외에도 지역 단위에서 연수구 차원에서 목표 설정 점검할 수 있는 지표들도 새롭게 구축할 수가 있어요. 연구를 통해 가지고 마련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설정하고 이제 목표를 잡아내는 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인 거고, 세 번째가 지역사회 보장의 분야별 추진 전략과 중점 사회 및 연계협력 방안이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가 1번부터 3번까지가 사실은 지금 목표부터 그리고 세부 사업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4번부터 지역사회 보장 전달 체계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사회보장 급여의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방안, 여섯 번째가 지역사회 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 지역사회 보장에 관련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그리고 여덟 번째가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 대책. 뭐 그 밖에 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 4번부터 8번까지는 사실은 행재정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사실은 그 사업의 성격이 강했던 그 계획들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전달 체계는 어떻게 가져가고,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지표라든가 사회부장 통계들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4번부터 8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 안에 이제 수립돼야 된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수립 원칙은 지금 그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이전까지의 계획과는 조금 지금 차이가 있어요. 큰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보면 체계를 보시면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는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전략 체계,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 이 두 축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축으로 나눠져 있고, 이 첫 번째 축은 사회보장 사업 전략 체계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그런 사업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쭉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틀인 거고요. 그리고 발전 전략 체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으로 따지면 이 법의 내용으로 따지면 4번부터 8번까지가 이 오른쪽에 이 발전 전략 체계의 전략과 세부 과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따지면 1번 뭐 2, 3번 여기까지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 4번부터 8번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기에서 또 큰 변화들은 아마 이제 작년에 계획 수립할 때 참여하셨던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어, 지금 이제 사업수 전략이라든가 그 전략 아래 세부 사업들의 개수들도 다 이렇게 좀 명시를 했어요. 6개 세부장 전략 개 이내 그리고 한 전략당 7개 세부 사업 이내로 이렇게 수립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발전 전략 체계에서도
이렇게 그 두 개의 전략 체계 하나 둘 가지고 여기선 발전 전략 체계에서는 네 개의 지역 발전 전략으로 고정돼 있고 전국 공통으로 어쨌든 간다. 이 중에 네 개가 대표 가업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을 정말 집중해서 할 사업을 오기 계획에 담아라. 연수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담는 그 계획은 정말 연수구에서 4년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책임지고 가져갈 지역의 계획들을 압축적으로 담아라는. 그래서 이제 사업수가 사실은 제한적인 거고, 그리고 그 행재정 계획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관리가 잘 이전에는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과업 형태, 사업의 형태로 이제 제시를 함으로써 이것을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체계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수립 시에 민간 협력의 역할은 지역사회 진단 및 전망에서 협의체 및 계획 수립 체표의 적극적인 활동들 이미 다 한 것일 것이고요. 그리고 목표인 전략 체계 구성도 정말 전략과 핵심 과제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고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구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기 때문에 보통 구 협의체, 연수구 협의체 위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보통은 수립하고 그리고 연구자와 함께 이제 수립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읍면동 단위에서 사실은 읍면동 협의체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이렇게 구 단위,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 정책화될 수 있도록 같이 연동되는 것들도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신 참고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5기 연수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수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님이라면 당연히 연수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내용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다 인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이제 분과에서나 관심 있는 영역에서는 또 어떤 사업들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으로 수립이 됐는지를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연수구 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목표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좋은 도시 연수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보장 사업전략 체계하고 크게는 발전전략 체계 두 체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사회보장 사업전략 체계는 네 개의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이 마음 든든한 연수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고 두 번째 전략은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기반 마련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배우고 평생 누리는 풍요로운 삶 실현 그리고 네 번째 전략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전략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략이 가지는 의미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단어에서 이렇게 쭉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의 전략 밑으로는 7개 이내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게끔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다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두 번째 전략의 1-2-2번 사업은 이제 사업 폐지가 됨으로써 1-2-8 하나의 사업이 이제 신규로 사실은 생성된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다 각각은 7개 사업으로 쭉 되어 있고 이 네모나게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중점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모든 사업들은 이 사업의 달성을 통해서 전략이 달성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전략의 달성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는지를 같이 점검하는 체계들을 가져가고요. 특히 모든 사업들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중점 추진 사업인 이 각각의 전략 밑에 있는 진한 이렇게 박스 처리되어 있는 각각의 사업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전 전략 체계에는 이 네 개의 전략은 고정된 그 전략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공통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이 하나의 발전 전략, 그다음 두 번째가 지역사회 민간협력 제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네 번째가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인데 여기에 따라서 대표 가업과 세부 가업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역사회 민간협력 제고는 진짜 민간협력 지역의 연수구의 민간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제 계획들이 들어가 있고, 거버넌스 구축 안에는
구협이체하고 그다음에 동료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그런 활동들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후에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제 활동하시면서 계속 모니터링 하실 거니까 그래서 관심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연수구 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제 수원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이제 수립했던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수립 사례는 이제 비슷해요. 지자체들이 사실은 이제 조사 이후에 그리고 논의를 통해 가지고 TF팀이나 수립 추진단을 꾸려서 논의하고 그것들 같이 협의해서 민간 협력적으로 계획을 만들어내고 시민 공청회라든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심의 받고 의회 보고하고 광역도로 제출하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은 중기 계획은 4년 단위 중기 계획은 이제 전년도 9월까지 수립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순서들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이제 참여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 그리고 관계 부서하고 민간 협력적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뒷부분에서 실무분과 운영 부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수원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위는 실무분과 위원님들이세요.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가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다 수립을 했는데 전국이 다 같이 수립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9월까지 제출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수원에서는 2022년도에 22년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기 그 전년도부터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각 분과별로 분야별로 예산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책들에 더 많은 할당이 돼 있고 어느 정책에는 부족한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중앙 단위의 분야별 이제 중장기 계획 그리고 광역 단위의 분야별 중장기 계획 그리고 시 단위에서도 만약에 여성이면 여성 친화 도시 뭐 기본 계획이라든가 장애인은 장애인 뭐 기본 계획 이런 계획 수립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중앙, 광역 그리고 우리 지역 안에서의 그런 중장기 계획들을 분야별로 다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이런 정책의 흐름들을 쭉 살펴보면서 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예산 분석과 그리고 정책 학습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데 욕구가 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든가 정책들을 발굴을 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젠다라는 이슈 발굴의 형태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나서 2022년도 그 5기 계획을 수립하는 해에는 이 이슈 발굴된 이슈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형태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들 민과 관이 협의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계획서를 만들고 근데 계획서 작성들도 다 저희는 분과위원님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회의들도 많이 하고 또 소진도 되시지만 그만큼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사실은 높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모든 분과에서 제가 수원에 12개의 실무분과가 있는데 각각의 실무분과에서 작성된 논의된 사업 계획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가지고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과 같이 나누고 공론화하고 그리고 협의체 위원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단체들과 같이 이 의견들을 나누면서 수정 보완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적세 보장 계획이 완성된다.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수립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희 이제 연구기획분과에서는 이게 첫 번째 사진인데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기획분과는 주로 지역에 필요한 작은 그 규모의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고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도 계속 학습하고 연구하면서 전달 체계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할 때도 전달 체계를 크게는 4축으로 또 나눠가지고 세분화해서 그 축들의 TFT를 또 꾸리고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을 사업계획화하고 정책화해서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이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요. 이때 저희가 이제 사회 돌봄이라고 했지만 통합 돌봄 또는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 뭐
그 통합돌봄, 그리고 저희는 고민 속에서 사회돌봄이라고 불러보자, 우리 수원에서는 이렇게 그 명명을 하고, 이 관련해서 정책 제안하는 토론회를 통해서 또 시장님께서 지금 수원형 통합돌봄물 사업을 또 받으셨고, 그 사업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추진해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분과에서는 여러 일자리 영역 중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또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럼 사회적 경제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의 그 노력들은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리고 주거복지 분과에서는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 정책들이 사실은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더 지역사회 안에서 탄탄하게 좀 이렇게 마련이 필요한지를 같이 민과 간이 논의했고, 계속 아주 잘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주민 분과에서는 이주민 관련해서 긴급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어 이제 사실은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1,000만 원의 규모로, 사실 작은 규모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거를 근데 가능했던 거는 민간의 이 다문화 정책 관련된 이제 그 시행 기관들이 아주 협조적이었고, 관련 부서도 아주 협조적으로 이 계획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처음에 추진을 했고, 작은 규모로 추진을 했지만 이 사업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이제 경기도 차원의 전체 31개 시군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근데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결국 아주 지역 현장성 있는 실무 분과를 통해서 정책화되고, 그것들이 실행됨으로써 지역의 변화들을 작게나마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원에서는 이걸 수립하기 위해서 정말 실무분과 회의는 166회, 그리고 대표협의체는 5회, 실무협의체는 6회, 이런, 그러니까 총 184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수한 노력을 통해서 민과 간의 협력을 통해서 계획 수립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네, 연수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그리고 연수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모니터링을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좀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 모니터링의 목적은, 근데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또 근무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기관에서 근무하실 때도 사업이, 그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게, 그 목적한 바대로 잘 운영되는지를 중간 점검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평가하는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것처럼 지역사회 보장 계획 전체를 놓고 이 계획들을 계속 점검하는 체계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기획 및 설계된 사업이 원래 의도한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점검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수립한 계획과 동일한 방향과 목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문제 및 욕구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강구하고 새롭게 수정 및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도 이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이 중기 4년에 제5기 계획을 수립해 놨지만 뭐 연 단위로 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연수구의 지역사회 보장의 환경,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사실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내용은 또 바뀔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그 중기 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그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계획들을 계속 변경하는 절차들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임의로 그냥 바꾸는 건 안 되고요. 어쨌든 이제 사회 환경 변화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획은 변경 가능하다. 그리고 수립된 계획의 목적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하다,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모니터링은 결국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이행력을 향상하기 위한 거예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들이 그냥 수립한 상태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잘 이행돼서 그게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건데, 그 이행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이제 수립
수립과 평가의 시기가 법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한 번 더 강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중기 계획은 4년 단위예요. 그래서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4개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립의 책임은 지금 이제 시도지사, 이제 광역단위 시도지사, 그리고 기초단위는 시군구청장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연수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계획이다. 어, 근데 민간 협력과 시민 참여를 통해서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거기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책임지는 지자체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시행 계획도 법에 4개년 계획은 시행 전년도 9월 말까지 수립을 하고 시행 계획은 시행 시행 계획은 시행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립을 해가지고 제출하게끔 돼 있고요. 시행 결과는 다음해 2월 말까지 시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 거는 광역 단위 시도지사의 역할이에요. 네. 이거를 연도별로 한번 쭉 추진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올해는 이미 이제 지금 말미기 때문에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2024년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 기본 지역사회 보장 계획 모니터링과 이 추진 과정은 세 개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아까 법적으로 2월 말까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광역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 2월까지는 이 전체적으로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인천광역시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당해년도 시행 계획의 시행 과정을 이행 점검하는 모니터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차년도 계획이 12월까지 수립을 하게끔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수립하는 과정에 차년도 2025년 계획도 수립 과정에서 모니터링 필요하다. 그래서 아주 필수적으로만 해도 세 번의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수원에서 하고 있는 연간 모니터링 일정인데, 이거는, 저희는 이제 딱 3번을 하고 있거든요. 많게는 뭐 4번 정도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으로 3번을 하고 있고, 연수구나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 어,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시행 계획이 1월부터 12월까지 쭉 실행이 되잖아요. 어쨌든 연간 쭉 실행이 되는 과정 중이다. 2024년도 기준으로. 그러면은 1월 달에는 전년도, 2023년도 시행 계획의 총괄평가, 자체평가를 거칩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중간에 점검하는 시기로서 상반기의 실적을 가지고 2024년도 시행 계획의 실행 과정을 이제 모니터링 합니다. 모니터링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내용들이 결국은, 수립을 할 때 중간에 모니터링한 내용들이, 이행 점검한 내용들이 4년도 계획 수립할 때 이 모니터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후속 조치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사실 필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9월부터 11월 사이에서는 차년도 계획 11월 말까지 심의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립 일정들을 쭉 거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중간 모니터링 할 때 저희는 변경안도 그 행정부서하고 그리고 실무분과에서 같이 의견을 받아서 사업의 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변경을 거치는데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심의 절차를 꼭 거쳐야 됩니다. 변경의 절차는 수립의 절차하고 동일하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립했을 때 절차에 거치는 것처럼 그 법적 사항을 동일하게 거치면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최종 검토, 심의, 의회 보고, 광역 제출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연차별 신경 모니터링의 방향은 지금 어쨌든 단일 사업, 각각의 사업들이 잘 시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방향들은 보건복지부하고 균발센터라고 해서 균형발전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지원하는 역할을 중앙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의 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방향은 각각의 세부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수행 전반을 통해서 지역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연수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통해서 연수구의 지역사회 보장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성과를 중심으로 계속 점검하도록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변화되는 하나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모니터링을 하실 때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성과,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통한 지역의 변화라는 큰 성과 중심으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수립 실행 평가 모니터링을 거칠 때 그 과정들은 단절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행 점검 모니터링 한 내용이 결국은 수립할 때 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것처럼 유기적인 순환 체계로서 그 결과가 후속 조치로 계속 이렇게 순환될 수 있게끔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모니터링 단위별 역할은 이것도 이제 저희 수원에서의 사실은 사례인데 이것도 비슷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수구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무분과에서는 이슈를 발굴하고 세부 가업과 세부 사업들을 모니터링하고요. 그리고 수립 추진단이라든가 모니터링 TFT에서는 이 세부 사업과 세부 가업의 상위 단위인 전략이 있었잖아요. 연수구는 몇 개 전략이었죠? 사업 전략 체계에서는 4개 전략, 그리고 발전 전략 체계도 4개 전략이 있었죠. 그 전략의 달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략의 달성을 통해서 연수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지향하는 그 목표가 달성되는지를 TFT 단위에서는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희도 실무분과에서 세부 가업과 세부 사업들을 모니터링하고 TFT에서 전략과 목표의 달성들을 같이 검토하고 그리고 성과 지표라든가 성과 방향들을 TFT에서 같이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는 최종 검토하고 심의하는 역할들, 이렇게 이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통한 역사의 현장의 변화를 점검하는, 그래서 지역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큰 틀에서의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또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 그 모든 수립, 이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우리의 계획은 민간 협력적으로 잘 수립되고 이행되고 평가되고 있는지를 같이 검토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잘 될 수 있도록 구조가 마련되고 있는지, 시민 참여의 구조가 체계가 마련되고 있는지도 같이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서 위원회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실무분과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실무협의체. 근데 이거는 이제 실무분과위원님들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제가 작성해 본 거예요. 우리 지역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다못해 목표, 그리고 전략 체계는 몇 개로 되어 있고 그 전략 체계의 내용들은 단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분과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담당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계획의 수행을 위해서 분과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도 같이 분과 안에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과 같이 논의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분과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같이 이제 고민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분과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사업들은 사실은 행정 단위 부서하고 그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하고 또 시행을 부서에서 직접 하기도 하지만 기관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근데 어떤 그 데에서는 이제 어떤 기관에서는 그 계획 안에 그 기관 명칭이 써 있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담당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5기 지역사회 보전 계획은 어쨌든 그 계획의 방향에서 사업 수가 제한이 되면서 압축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더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 수가 적기 때문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조는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기관은 계획의 수행을 위해서 지역사회 및 협의체와 어떻게 연계 협력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위원님의 역할인 거죠. 이제 보장 계획에서의.
그러면 민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민간 협력을 잘하려면 첫 번째는 자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수구 지역사회부장 협의체 실무분과회의는 격월 1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달에 한 번꼴로 회의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한 번 참석하고 한 번 빠지게 되면 4달에 한 번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날 수 있게 그 회의를 정례해야 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겠고, 그리고 회의가 정해지면은 위원님들께서는 잘 체크해서 그 일정의 스케줄 조정을 통해 가지고 회의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과 간이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자주 만나는 거, 회의에 빠지지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협력할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처음에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같이 회의에 참여해서 회의에 빠지지 않고 자주 만나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협력할까? 우리는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 연수구의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무엇을 협력할 것인가가 민과 간이 만나서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논의하고 그것들이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기여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사실은 각각의 기관에 사실은 종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다 바쁘실 거예요. 정말 바쁘게. 또 그게 또 지역 주민 그리고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을 다 그런 활동들로 다 연결이 되고 있어가지고 엄청 바쁘게 하시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연수구 지역사회부장 협의체 위원으로 참가 신청을 했고 참여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렇다면은 이양하기로 한 거, 내 임기 동안 위원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참여는 잘해보겠다. 그리고 무엇을 협력할 것인가 논의를 통해서 이것도 내가 역할 하나는 담당해보겠다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필요해요. 기간의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1시간, 2시간에 시간 내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회의에 왔을 때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하기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양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한 이상, 약속한 이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다. 그리고 참여하기로 한 이상은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협의체 위원으로서 음,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정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수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예전에 저는 실무협의체 위원장님도 그렇고 분과장님들 보면은 너무나 훌륭하시고 대단하게 느껴져요. 저는 도저히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의문을 가질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셨는데 그 상당 보면서 감탄하고 또 존경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기본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네 가지는 사실은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연대 협력은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민간 협력 거버넌스기구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연대와 협력에서 오히려 이제 그 연대 협력 차이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간이 만났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이제 거버넌스 기구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한 축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인 거예요. 민과 간이 같이 만나서 결국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과 간이 공동의 책임을 진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관계 맺음 속에서 발전한다. 이런 두 축을 늘 마음속에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했을 때는 나는 그 어떤 개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 안에서 기관에 속한 종사자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참여했을 때는 그거는 한풀은 내려놓고 지역적인 사고, 그리고 연수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 협의체와 함께 활동할 것인지, 협의체 안에서 활동할 것인지라는 그런 지역복지적인 사고를 가지고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민과 관이 만나는 것들, 그리고 거버넌스는 사실은 다양한 그 단위들이, 사람들이 구성이 만나가지고 그걸 여러 방법을 통해서 논의하고 협력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거버넌스의 과정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단독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때가 더 쉽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고, 근데 거버넌스의 구조들은 좀 느리기도 하고, 뭔가 더디가는 것 같고,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 거버넌스는 참여의 경험과 시간을 거쳐서 계속 성숙한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의 거버넌스는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참여와 경험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성숙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길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처음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하셨을 때, 위원님들께서는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대하는 역할이 뭐였는지, 어떤 역할을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해야겠다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역할을 기대한 만큼 나는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에 교육의 말미에 한번 그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생각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의 과정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은 목적에 부합하는 그 내용들로 쭉 꾸준히 길을 간다면 분과든 실무협의체든 대표협의체는 못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연수구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민과 간이 협력하는 모든 사항들은 다 할 수 있다. Why not? 그렇게 생각하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풀꽃이라는 나태주 시인님의 시가 있어요. 저희가 협의체 이제 위원님들한테도 자주 들려드리는 시기도 하고 많이 느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래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올해 이렇게 위촉되신 만큼 연수구의 지역사회보장을 증진을 위해서 자주 만나시고 오래 보면서 서로가 예쁘고 사랑스럽게 느끼는 그 시기가 지금도 뭐 그러시겠지만 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교육은 이제 끝났고요. 네, 지금 거의 한 1시간 조금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 영상으로 보는 교육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실물로 한번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